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7일에서 8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한 1, 2주 전쯤부터 속속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예상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 10조에서 11조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전과 스마트폰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됐었고요. 언택트와 데이터 센터가 부각이 되면서 서버 D램의 수요가 폭증을 했고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반도체가 정말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멱살을 잡고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3분기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할 거 없이 전부 다 골고루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재고를 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에 엄청난 양의 물량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게 나왔고요. 스마트폰과 가전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너무 지쳐서 보복 소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소비 욕구가 방출이 되면서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와서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에서 최대 11조까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주가에는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분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기임이 샜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특성이 일단 있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호재고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면 그 돈으로 배당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에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을 당장 주가가 폭등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때가 되면 폭등할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웨이가 재고 축적을 위해서 주문을 일시적으로 많이 넣으면서 3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화웨이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화웨이가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로 인한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 수요처를 찾아서 얼마든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화웨이로 인한 반사 이익이 더 기대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인데, 여기서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2분기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원래 3분기가 스마트폰의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보복 심리와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원래 스마트폰의 비수기인데, 같은 이유로 평소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 소비자 가전에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제가 2019년과 2020년 1분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소비자 가전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4,500억에서 5,400억 정도입니다. 2019년 1분기면 사실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인데 그때 매출이 약 5,400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와중에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니까 이번에 소비자 가전은 대박을 쳤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대박을 칠 수 있었던 이유로 글로벌 1위 경쟁력이 꼽히고 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특히 TV는 14년 연속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그럼 이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와 초격차 기술 전략 덕분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이 거저 1위를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상대로 이번 3분기에 거의 10조에서 11조 사이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준다면 2018년 4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10조를 돌파한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호황기가 끝난 2019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죠. 6조에서 7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11조까지 찍어준다면 아마 10조를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파운드리와 스마트폰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면 갤럭시 노트 20이나 갤럭시 G 폴드 2 같은 프리미엄 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폰보다는 프리미엄 폰 많이 파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애플처럼 프리미엄 폰의 비중을 높이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되면 아마 스마트폰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TSMC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애플도 판매량은 삼성전자나 화웨이보다 훨씬 적지만 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정책에 큰 몫을 했다고 보는데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때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이 60%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왔던 그런 호황기였고요. TSMC나 애플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떡상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인 호황기로 인한 큰 수익이 아니라 TSMC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런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유력한 성장 동력으로 파운드리를 꼽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IBM, 퀄컴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TSMC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애플과 같은 거대한 고객이 있고 캐파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학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애플만큼의 어떤 엄청난 고객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이제 막 TSMC를 잡겠다고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엄밀히 말하면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래는 밝지만 절대로 단기간에 이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조급한 마음보다는 긴 안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가볍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